그 어디에도 없던 미래. 지금 여기에 픽스 2024. 네, 안녕하십니까. 퓨처 이노베이션 테크 엑스포 픽스의 중요한 전시회 중에 하나인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특집으로 오늘은 자율주행 분야에서 전 세계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한국에선 당연히 이슈인 오토노스 A2G 유민상 상무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노스 A2G 유민상 상무입니다. 추석 명절도 있고 여름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요. 네. 벌써 이제 9월달인데 네. 상반기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름이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더워서 지나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제가 작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네. 나가지고 상반기에는 좀 재활에 목표로 해서 어쨌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고 처음에 휠체어에 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목발로 짚고 있어서 좀 많이 회복하고 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네,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고요. 휠체어에서만 내려와도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무님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디파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픽스라는 이제 하나의 타이틀로 좀 상당히 큰 규모로 개최가 되잖아요. 디파라는 게 모빌리티 쪽에 가장 큰 포젓인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좀 메인이 아닐까.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좀 요즘 트렌드가 어떻고 해외의 좀 이슈는 어떤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국 법규 중심으로 좀 가는 게 트렌드입니다. 네. 자동차는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같이 법규를 만들어서 네. 국가 간 수출이나 수입을 쉽게 하자라는 추세로 1958년부터 유엔에서 법규를 같이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유엔 1958 협정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 협정 국가라서 법규를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네. 이 자율차는 너무도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자율차, 뭐 UAM, 그다음에 그쵸.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네. 많은데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다는 게 자동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AI에 대한 첫 규제를 만드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다게 보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 AI가 실수한 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규제를 만들어야 되시냐, 이거를 법제론자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현재 7년째 법규를 만들고 있어요. 7년째? 2017년도부터 레벨 4 자율차 법규 논의를 시작했는데 네. 아직도 법규를 제정하고 있고 2027년 3월 발효 목표로 법규를 제정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10년 동안 만든 법규가 자율차 법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선진 국가들은 이대로 자율차 산업이 도태되면 안 된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규제를 풀고 다 해라 라고 해서 네거티브 규제다 보니까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일본, 한국이 이제 뒤따라가면서 자국 법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일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B2B 자국 법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자율차 거래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자국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네. 이게 놓치면 안 되는 산업이다라는 트렌드로 좀 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한국의 포지션은 어떤지. 한국도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레벨 3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네. 2019년 12월 31일 날 전 세계 최초로 레벨 3 법규를 만들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IT나 선진 이런 네. 테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세 번째로 레벨 4 자율차 B2B 거래 법규를 올해 3월 19일 날 드디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 시행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네. 내년 3월 20일부터는 레벨 4 B2B 자율차 거래가 가능한 전 세계 세 번째 국가가 된 거죠. 독일에서 2022년 6월에 법규를 만들었는데 네. 아직 단 한 업체도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이 좀 지났는데 네. 2년 3개월이 지났죠. 근데 아직 한 업체도 못 받았고 네. 사실 레벨 3 자동차도 국제 법규가 2020년 6월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벤츠 딱 한 군데 받았죠. 네, 네. 그만큼 자율차 법규가 어려운데 뭐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국내 1호 인증으로 지금 네, 추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제 참여 과정에서부터 계속 참여를 했었고 네. 저희가 만드는 차가 최대한 빨리 인증을 받아서 상용화의 포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를 오토노스 A2G에서 네, 하실 것 같네요. 내년 내에 인증을 받아서 네. 목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디파의 가장 중심에 엄청난 규모로 오토노스 A2G가 참가를 했잖아요. 네.
디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디파에 참가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전시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올해 7월 17일 날 네. 그 중동하고 우리나라 두 번째로 글로벌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세운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중동에 1조 5천억 매출을 내는 엄청난 AI 기업인데 여기랑 하게 된 게 최초의 만남이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였어요. 거기서 최초로 만났고 거기서 만남을 통해서 그 뒤로 인연을 이어가고 사업에 대한 전략들이나 기술 실사나 이런 걸 거쳐서 결국 합작법인 설립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 최초의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만남의 영역이 이런 전시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또 대구 기업이다 보니까 디파에 조금 더 힘을 키우셨습니다. 본사가 대구에 있어요. 경산에 있어서 대구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을 실어서 작년에 50부스를 대여해서 정중앙을 좀 차지를 했죠. 정중앙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작년에 초점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레벨4 자율차 플랫폼의 런칭이었습니다. 첫 공식으로 공개를 한 거고요. 저희가 만드는 레벨4 자율차 플랫폼은 국산화율이 96%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정말 많은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해서 이런 차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다를 96%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만든 차를 공개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시 부스에 힘을 실었고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하신 거를 기억하면은 대구 기업에서 또 참가한 것도 있지만 디파에 나가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전시회 받아도 우리가 가장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 전시회가 디파다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의 변함이 없고요. 사실은 대구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대구 쪽에서도 많이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정중앙을 차지할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CES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전시회들을 나가다 보면 사실 메인이 되기에는 결국에 금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거기 나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국내에서 정말 상징적인 전시회에서 이렇게 좀 중앙을 차지하면 저희가 작년에 외국 손님도 되게 많이 모셨었어요. 미국, 유럽, 중동 다 모셨어요. 싱가포르 오셨었는데 그럴 때 저희의 위치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국내에서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에도 동대구역에서 딱 외국 손님들이 내리시면 엑스코까지 자율주행을 시연했어요. 맞아요. 그 구간에 대한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인천에 도착하시면 인천공항에서 저희 자율주행 셔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율주행 셔틀을 타고 인천공항에서 시술을 보고 시연을 하고 기술에 대해서 대구에 도착하셔서 내리시면 동대구역에서 저희 자율차를 타고 전시장까지 딱 와서 저희 자율주행이 앞으로 만들어질 차 한국형 자율차를 보고 딱 돌아가시면 그 코스가 좀 완벽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게 대구 엑스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쇼잉을 하시고 또 자율주행 분야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좀 키맨들이 왔다 갔잖아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 어떤 주목할 만한 성과가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주목할 만한 가장 큰 성과는 이제 올해 7월 17일 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합작법인이 현대자동차랑 미국의 앱티뷰가 만든 이제 미국 법인 모셔널이죠. 이제 그게 만들어졌고 저희는 중국의 이제 바야낫 AI라는 AI 회사와 저희 회사와 합작법인을 이제 51대 49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합작법인이 중동에 생깁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신 건가요? 저도 왔다 갔다 많이는 하고 있고요. 상주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제일 큰 이슈. 네, 그게 제일 큰 이슈. 성과적인 이슈는 그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제반 사항들도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한참 이제 실무적인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까지 이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딱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1일부로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올해도 뭐 어떻게 보면 디파에 또 참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디파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 작년보다는 좀 규모를 줄인데 어쨌든 정중앙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딱 교수 규모로 나가서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디파의 컨셉을 잡고 있는 건 여태까지 저희가 보여줬던 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T카, 그러니까 T카라는 게 이제 자동차사 용어인데 테스트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용어로 따면 쇼카,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보여주는 컨셉카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공개하는 차는 이 차로 내년 3월 20일부터 인증을 받을 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을 차량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런칭하는
하나의 딜러샵 형태처럼 이렇게 네,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해요. 이제 브로셔 같은 것도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차량을 사러 딜러샵에 가면 받는 브로셔처럼 그런 브로셔도 제공해드리고 이런 차를 내년 3월 20일부터 이제 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판매를 할 수 있는 날 보여드리려는 형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올해도 그러면은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나요? 그거는 올해는 좀 안 올해는 하려고 안 하고 하시네. 있습니다. 네. 아니면 해외에서 외신들이 오니까 기회 되면 딱 그걸 태워서 동대구역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디파라는 전시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모빌리티 영역의 B2B 전시회 중에는 가장 좀 사실 규모가 크잖아요. 네. 전체적인 그 디파에 대한 느낌, 반응 어떤지 전시회가. 그러니까 신산업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B2B 전시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세 번째로 만든 이 법규, 레벨 4 자율차 법규는 B2B 거래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B2B 거래만 가능한 이런 거래 현재 법규 사항에서 B2B 거래처들한테 전시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네. 모빌리티로 특화된 전시회가 아직은 국내에 없습니다.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의 장이 신산업적인 측면은 B2B로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B2C로 가기에는 네.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사회적 수용성의 향상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것들을 B2B에 보여줄 수 있고 한데 모여 있으면서 저희끼리도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B2B 전시회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제가 잠깐 프로그램 보니까 무슨 세션, 컨퍼런스 부분도 좀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신 게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법규 정책적인 동향, 그러니까 네. 신산업은 법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현재까지 이제 자율차를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없었던 이유, 네.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건 불법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 네. 차를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서 법을 준수해서 팔 수가 있다. 네. 이런 동향들이 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만들었으며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를 네. 보면 상용화가 이렇게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율차가 우리 곁에 온 지 2017년 CES 때 정말 열풍이었거든요. 그쵸. 저도 네. 제 돈 주고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정말 당장 자율차가 될 것처럼 네. 막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네. 아우디의 발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했는데 7년이 지났죠. 아직 전 세계에 인증받은 회사는 벤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자율주행은 멀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중들은 상용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자율차를 타볼 수 있냐라고 하면 결국에 법규가 만들어지는 게 네. B2B 상용화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용화가 어떻게 된다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동향을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건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법규나 정부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상용화되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 같고 향후에는 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현대 시점에서는 일단은 전 세계 세 번째로 법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네. 실제 쉽지 않은 네, 효용성에 네.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네. 유엔에서도 네. 2020년도에 만든 레벨 3 법규가 5년이 걸려서 만든 네. 법규예요. 근데 4년이 지났는데 인증받은 업체는 벤츠 한 군데. 네. 그럼 우리가 법을 왜 만들어야 되냐 네. 이런 회의론이 좀 많이 부각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신산업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나갈 수 있는 게 결국 기술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세 번째로 감사하게 이제 네. 법규를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해주셨어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법규라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안전 기준이 생긴 거예요. 네. 자동차 안전 기준이 생겼는데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법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를 사시면 4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그쵸. 되잖아요. 네. B2B 자동차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검사 기준에 대한 것도 법규가 없고요. 레벨 4 자율차에 어떤 보험이 있어야 되냐? 아직 차를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이 없습니다. 보험법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랍에 공인 연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살 때 연비를 보고 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B2B에 있는 버스나 연비를 혹시 아시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버스 연비를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런 연비 측정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석이 없고 페달과 핸들이 없습니다. 그 차를
어떻게 연비 측정을 해서 정부에서 인증된 라벨을 붙여줄 것이냐. 그런 기준도 아직은 없습니다. 안전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이게 상용화 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셨어야 하는 부분은 대수 제한이라든지 사실 얼마 안 돼요. 초반에 생산하는 대수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들이 실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면 상용화 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데요. 그 상무님 그럼 마지막으로 픽스라는 타이틀로 처음으로 이제 개최되는 전시회 꼭 거기 이제 디파가 있는데 이 전시회에 꼭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짧게. 네, 저희 정중하게 있으니까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CES 같은 이런 전시회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게 아니라 신산업들을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현대차 재직 시절에 처음 유럽 전시회 갔을 때 놀랬던 게 그 전시회 중앙에는 다 테이블만 있고 뒤쪽에 이제 전시품들은 약간 들러리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토론하는 장이더라고요. 결국에 이런 비즈니스를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토론 문화들이 지금 굉장히 이색적이고 좀 부러웠습니다. B2B 거래의 중심에 이런 픽스라는 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언젠가 CES처럼 실제 대표로 미국의 우리 라스베가스도 어떻게 보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물론 좀 다른 의미는 있지만 대구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 본다면 외곽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B2B 거래에 있어서는 그런 데 와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나갈지를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산업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 기존 산업의 전시회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많은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픽스가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 픽스 홍보팀이 진짜. 요즘에는 어떤 기술이나 산업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대구에 오면 픽스, 디파, 당연히 오토노스 A2G 존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재밌게 끝내보려고 하는데 제가 와우, 픽스 이렇게 하면은 상무님이 밋 디파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괜찮으시죠? 와우, 픽스! 밋 디파 꼭 오세요. 와주세요.